2024년 10월 1일 오후 8시 50분 서울 강남구 대한빌딩 1층 로비입니다. 강민호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회색빛 경비 셔츠를 입고 있었지요. 검은색 바지에 경비 명찰을 달았습니다. 거울 속 58세 남자의 얼굴은 주름져 있었습니다. 어깨가 약간 구부정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여전히 예리했지요. 민호는 머리를 헝클었습니다. 걸음걸이를 천천히 만들었습니다. 30년 전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경비원으로 일하던 날의 긴장감이었습니다. 설렘이었습니다. 불안감이기도 했지요. 경비실 책상 위에는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출근부가 있었습니다. CCTV 모니터 6대가 켜져 있었습니다. 보온병이 하나 있었지요. 민호는 뚜껑을 열었습니다. 보리차 향이 났습니다. 아내가 아침에 끓여준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오늘 아침 걱정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경비원 일을 하시는 게 괜찮겠냐고 물었지요. 민호는 웃었습니다. 매년 하는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번에도 많이 배우고 오겠다고 말했지요. 오후 9시 정각이었습니다. 민호는 경비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섰지요. 첫 순찰 시간이었습니다. 대한빌딩은 거대했습니다. 지하 3층부터 지상 30층까지였지요. 연면적 5만 제곱미터에 달했습니다. 대한그룹 본사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협력사들도 입주해 있었지요. 민호의 발걸음은 느렸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30년 전 이 복도를 처음 걸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낯설었지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구석구석을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설계한 건물이었으니까요. 복도 끝에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청소 카트를 밀고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청소복을 입고 있었지요.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새로 오신 경비원분이세요?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오늘 첫 출근입니다. 여자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정숙이라고 해요. 여기서 7년째 일하고 있어요. 민호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었습니다. 갈라져 있었지요. 세제에 오래 담가져 있던 손이었습니다. 물에 불어있던 손이었습니다. 강민호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숙의 삶은 무거웠습니다. 7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사고였다고 했지요. 그 뒤로 혼자 두 아들을 키웠다고 했습니다. 청소일로 버텼다고 했습니다. 큰아들은 대학생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고등학생이었지요. 민호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힘드시겠다고요. 정숙은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다고 했습니다. 익숙해졌다고 했지요. 민호는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자신도 이 건물에서 경비원으로 시작했었지요. 그때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오후 10시 30분이었습니다. 민호는 경비실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CCTV 모니터를 확인하고 있었지요. 그때 엘리베이터 알림음이 들렸습니다. 딩동. 문이 열렸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한 손에는 쇼핑백이 여러 개 들려 있었습니다. 다른 손으로는 전화를 하고 있었지요. 남자의 목소리는 거만했습니다. 내일 골프 예약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하라고 했습니다. 거래처 접대비로 처리하라고 했지요. 민호는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가슴에 사원증을 봤습니다. 마케팅 본부 박재현 이사라고 적혀 있었지요. 뒤에서 여자가 따라 나왔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사원증에는 인사팀 최수진 차장이라고 적혀 있었지요. 여자가 박재현의 팔을 끼었습니다. 오늘 쇼핑이 재미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박재현이 웃었습니다. 다 법인카드로 긁었다고 했습니다. 민호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메모장을 꺼냈지요. 날짜를 적었습니다. 시간을 적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기록했습니다. 10월 1일 2230 박재현 이사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심 쇼핑백 다수 최수진 차장 동행 두 사람이 로비를 가로질렀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박재현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호와 눈이 마주쳤지요. 왜 쳐다봐?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찰 업무 중이었습니다. 박재현이 비웃었습니다. 거기 앉아서 무슨 순찰이야? 일이나 제대로 해.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CCTV 녹화 버튼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장면이 기록되고 있었지요. 자정이 지났습니다. 건물은 조용했습니다. 민호는 2층부터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화장실을 확인했습니다. 비상구를 점검했지요. 10층까지 올라갔습니다. 30년 전에도 이렇게 걸었습니다. 그때는 두려웠습니다. 외로웠지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익숙했습니다. 편안했습니다. 10층 복도에서 민호는 멈췄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요. 남산타워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강다리에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빌딩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에도 이 야경을 봤습니다. 그때 무엇을 꿈꿨을까요? 성공이었을까요? 돈이었을까요? 인정이었을까요?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노동에 대한 존엄성이었지요.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민호 오빠, 복도 끝에서 정숙이 불렀습니다. 청소 카트를 밀고 오고 있었지요. 아직 일하세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야간 청소는 자정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직원들이 퇴근한 뒤에 한다고 했지요. 민호는 정숙의 얼굴을 봤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가에 그늘이 져 있었지요. 두 사람은 함께 복도를 걸었습니다. 정숙은 쓰레기통을 비웠습니다. 민호는 소화기를 점검했습니다. 비상구를 확인했지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까 그 이사님을 봤냐고요? 박재현 이사 말이라고 했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자 정숙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평소에도 거만하다고 했습니다. 청소 노동자들을 함부로 대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업무 능력은 별로인데 승진만 빠르다고 했습니다. 회사에 줄이 있나 보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박재현의 인사 기록을 봤었지요. 5년 전 아버지 추천으로 입사했습니다. 대기업 임원이었던 아버지였습니다. 실적은 중하위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승진은 빨랐지요. 뒤에서 누군가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저런 사람들은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오전 5시였습니다. 첫 야간 근무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경비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을 정리하고 있었지요.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기록을 다시 읽었습니다. 박재현 이사법인 카드 사적 사용 의심, 거래처 접대비 허위 청구 가능성, 최수진 차장 박재현과 친밀한 관계, 공모 가능성, 이정숙 7년차 청소 노동자, 성실함, 박재현 증언 확보, CCTV 녹화 파일도 확인했습니다.
오늘 밤 모든 장면이 서버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한 달 안에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요.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지요. 오전 6시였습니다.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주간 경비원이 출근했습니다. 민호는 인사하고 경비실을 나섰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회장 전용차를 부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평범한 58세 경비원처럼요. 지하철 안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피곤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졸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보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회사를 믿고 있다고요. 그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요. 창밖을 봤습니다. 지하철이 한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강물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첫날 밤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0월 8일 오후 11시 15분입니다. 민호의 경비원 근무 일주일 차였습니다. 이제 민호는 완전히 강민호 경비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동료 경비원들과 친해졌습니다. 청소 노동자들과도 격이 없이 이야기를 나눴지요. 정숙과는 매일 밤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안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박재현은 달랐습니다. 일주일 내내 민호를 무시했습니다. 로비에서 마주칠 때마다 길을 비키라고 했습니다. 아예 투명인간 취급을 하기도 했지요. 민호는 침착했습니다. 관찰 기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급하게 굴 필요가 없었지요. 그동안 박재현의 출퇴근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행동 패턴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오후 11시 15분이었습니다. 민호는 2층부터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2층은 이상 없었습니다. 3층도 이상 없었지요. 4층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복도 끝 회의실에서 미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민호는 멈췄습니다. 이 시간에 회의실에 불이 켜져 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야근자도 없었지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회의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박재현과 최수진이 보였습니다. 책상에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지요. 이 계약서 금액 부분만 바꾸면 돼. 박재현의 목소리였습니다. 민호는 숨을 죽였습니다. 문틈 사이로 지켜봤지요. 원래 계약 금액이 5억이잖아. 근데 회사 보고서에는 10억이라고 올리는 거야. 차액 5억은 우리가 빼돌리고. 박재현이 계약서를 수진에게 보여줬습니다. 근데 감사팀에서 확인하면 어떡해? 수진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습니다. 걱정 마. 감사팀장은 내 대학 선배야. 이미 말해놨어. 그리고 거래처 A사 사장도 내가 관리하고 있어. 걔네도 뇌물 받고 입 다물 거야. 5억이면 우리가 반반 나눠 갖는 거지? 수진의 목소리에 탐욕이 묻어났습니다. 당연하지. 2억 5천씩. 좋지. 박재현이 수진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민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횡령이었습니다. 계약서 조작이었습니다. 뇌물까지 오갔습니다. 중범죄였지요. 민호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영상 촬영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카메라를 들이밀었지요. 화면에 박재현과 수진이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계약서를 조작하는 장면까지 담겼습니다. 민호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했지요. 조용히 물러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실수가 발생했지요. 휴대폰 플래시가 자동으로 켜졌습니다. 번쩍.
회의실 안이 순간 밝아졌습니다. 뭐야? 박재현이 소리쳤습니다. 재빨리 문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문을 확 열었지요. 민호는 휴대폰을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뒤로 물러섰습니다. 경비 아저씨, 너 지금 뭐 한 거야? 박재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순찰 중이었습니다. 불이 켜져 있어서 확인하러. 민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 너 방금 휴대폰 들고 있었잖아! 수진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박재현이 민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키는 민호보다 컸습니다. 체격도 좋았지요. 휴대폰 내놓으라고! 박재현이 민호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재빠르게 피했습니다. 58세의 나이가 무색했습니다. 민호의 반응 속도는 빨랐지요. 이사님,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업무에 복귀하겠습니다. 민호는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지요. 박재현의 얼굴이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자, 너 방금 우리 찍었지? 휴대폰 봐야겠어. 사적인 물건을 강제로 압수할 수는 없습니다. 이사님, 민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복도로 향했지요. 이 새끼가 지금 박재현이 욕을 내뱉었습니다. 민호를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이미 복도를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계단으로 향했지요. 재현 오빠, 어떡해? 저 늙은이가 우리 찍었어. 수진이 당황해 소리쳤습니다. 박재현은 민호의 뒷모습을 노려봤습니다. 이를 갈았습니다. 당장 저 늙은이 해고시켜. 아, 그리고 저 휴대폰 영상 지워야 해. 민호는 1층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흥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지요. 민호는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뻔뻔하게 회사 돈을 훔치다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방금 촬영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화질은 선명했습니다. 박재현과 수진이 계약서를 조작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5억을 빼돌린다는 대화까지 모두 녹음되어 있었지요. 민호는 영상을 즉시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그리고 한석주 전무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결정적 증거 확보. 박재현 이사 계약서 조작 및 횡령 현장 포착. 영상 저장 완료. 1분 후 한석주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좋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박재현이 반격할 겁니다.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해야 할 일이었지요. 오전 1시가 지났습니다. 건물은 조용했습니다. 민호는 보온병에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CCTV 모니터를 지켜봤지요. 4층 복도에는 아직 박재현과 수진이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지금 대책을 논의하고 있을 거라고요. 자신을 어떻게 없앨지 궁리하고 있을 거라고요. 오전 3시였습니다. 정숙이 경비실 앞을 지나가다 들렀습니다. 민호 오빠, 아직 안 주무세요? 네. 근무 중이니까요. 민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숙은 민호의 표정에서 뭔가를 느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안 좋은데. 민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거짓말. 오빠, 7일 동안 같이 일했는데 제가 모를까요? 무슨 일 있으면 말해요. 정숙이 경비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의자에 앉았지요.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숙 씨, 만약 회사에서 부정한 일을 목격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숙의 얼굴이 진지해졌습니다. 신고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그게 고위 임원이라면요. 신고했다가
오히려 자기가 해고당할 수도 있는데. 정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해야죠.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니까요. 오빠, 혹시 뭐 보신 거예요?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숙이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빠, 저는 오빠를 믿어요. 오빠가 옳은 일을 하실 거라고. 그리고 만약 힘든 일이 있으면 저도 도울게요. 민호는 정숙을 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정숙 씨. 우리 같은 사람들끼리 도와야죠, 뭐. 정숙이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경비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지요. 정숙은 자신의 고된 삶에 대해 말했습니다. 민호는 과거 경비원으로 일했던 시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회장이라는 사실은 숨긴 채였지요. 오빠는 정말 특별한 사람 같아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평범한 경비원 같지 않아요. 뭔가 깊이가 있어요. 민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나이 먹어서 그래요. 오전 5시 30분이었습니다. 민호의 근무가 끝나갈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밤의 일을 정리했습니다.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기록했지요. 10월 8일 2315 4층 회의실 박재현 이사 최수진 차장 계약서 조작 현장 목격 5억 원 횡령 계획 영상 증거 확보 들킴 보복 예상 민호는 메모장을 닫았습니다. 깊은 한숨을 쉬었지요.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오전 6시였습니다. 주간 경비원이 교대하러 왔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민호는 경비실을 나섰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순간 4층 창문을 올려다봤지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박재현과 수지는 이미 떠난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괴롭힘이 시작되겠지. 준비해야 해.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10월의 가을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지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민호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한석주에게 전화를 걸었지요. 여보세요, 회장님. 석주, 오늘 밤일은 들었지? 네, 영상 확인했습니다. 결정적 증거입니다. 하지만 박재현이 반격할 겁니다. 알아. 그래서 부탁이 있어. 내 신부는 절대 노출되면 안 돼. 박재현이 어떻게 나오는지 끝까지 지켜봐야 해. 회장님,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민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지요. 위험해도 해야 해. 이게 진짜 현장이야. 노동자가 어떤 대우를 받는지, 약자가 어떻게 괴롭힘 당하는지 나는 직접 경험해야 해. 알겠습니다. 제가 뒤에서 보좌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아침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지요. 폭풍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10월 9일 오전 9시입니다. 대한그룹 인사팀이었습니다. 최수진 차장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인사관리 시스템에 접속했지요. 화면에 야간 경비원 강민호의 인사 기록이 떴습니다.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요. 그럼 문제를 만들면 된다고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무평가 하근무 태만 불손한 태도 업무 지시 불이행 징계 사유 근무 중 사적인 휴대폰 사용 순찰 구역 이탈 상급자에게 불손한 언행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상으로는 기록이 남았습니다. 수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정도면 한 달 안에 해고시킬 수 있을 거라고요.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재현이 들어왔지요.
어때? 처리됐어? 응. 인사 기록 조작했어. 이제 현장에서 실수만 유도하면 돼. 좋아. 오늘 밤부터 본격적으로 괴롭혀야겠어. 박재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10월 9일 오후 10시였습니다. 민호의 야간 근무가 시작되었지요. 평소처럼 경비실에서 근무를 시작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내선 전화가 걸려왔지요. 따르릉. 여보세요. 경비실입니다. 야, 경비. 지금 당장 15층 마케팅 본부로 올라와. 박재현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말 많으니까 그냥 올라와.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작됐구나 하고 생각했지요. 15층에 도착했습니다. 박재현이 차가운 눈빛으로 맞이했습니다. 너 어제 4층 회의실에서 본 거 다 잊어. 협박조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사님. 민호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휴대폰에 영상 찍었지? 내놔. 사적인 물건입니다. 드릴 수 없습니다. 박재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금 나한테 반항하는 거야? 경비 주제에?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재현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좋아. 안 준다고? 그럼 내가 이 회사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나 두고 보자. 박재현이 비웃었습니다. 오늘부터 너한테 특별 업무를 줄 거야. 박재현은 민호를 15층 복도로 데리고 갔습니다. 여기 바닥 좀 봐. 더럽잖아. 당장 닦아. 그건 청소팀 업무입니다. 이사님. 경비도 청소 포함이야. 모르니까? 빨리 안 해. 박재현이 소리쳤습니다. 민호는 잠시 박재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청소 도구를 가져왔습니다. 15층 복도 바닥을 닦기 시작했지요. 58세의 나이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을 닦았습니다. 박재현은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지요. 그래. 그렇게 고분고분하게 굴면 되지. 다 닦고 나한테 보고해. 박재현은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민호는 묵묵히 바닥을 닦았습니다. 걸레질을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나도 이렇게 바닥을 닦았지. 그때도 무시당했어. 멸시당했어. 하지만 참았어. 그리고 결국 여기까지 왔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바닥 청소가 끝났지요. 민호는 박재현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청소 끝났습니다. 이사님. 박재현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바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일부러 커피를 쏟았지요. 찰랑. 아, 이런. 여기 또 더러워졌네. 다시 닦아. 박재현이 비웃었습니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레질을 시작했지요. 오전 1시였습니다. 이정숙은 15층 청소를 하러 왔습니다. 복도에서 민호를 발견했지요.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